담당 정책관의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네. 여러 가지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네, 저희는 그 현재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정부가 과거 13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예.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정부가 말하는 복지 사각지대라는 것은 선정 기준에는 들지만은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람. 네. 여기 사각지대예요. 그렇지만은 선정 기준 밖에서 예. 굉장히 빈곤하고 예. 외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 복지 사각지대로 포함시켜야 됩니다. 근데 예. 이 사람들은 제외하고 선정 기준에 들지만은 몰라서 못 드는 사람을 발굴하겠다. 이것에 항시 집중이 돼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따라서 아까 구조적인 문제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절대 빈곤율, 그 최저 생계비 이하의 예. 그 인구 계층이 11.1%로서 약 500만 명이 됩니다. 500만 명이요? 네, 현재 지금 기초수급 받는 사람이 140만 명이 채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 360만 명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데 예. 지금 정부가 말하는 것은 그 선정 기준에 들지만 못 받는 사람이 도대체 몇만 명인지는 모릅니다만 그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나머지 360만 명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이 사람들을 위해서 네. 있는 것이 이제 또 긴급 복지 지원이 있습니다. 예. 아까 뭐 아나운서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단기간에 끝나요. 예. 생계비 같은 거는 한 뭐 3개월 정도 주고 네. 의료비는 2차례 주고 예. 주급비도 좀 뭐 이래 한 2차례 주고는 맙니다. 그런데 이런 단기적인 가지고는 이 빈곤 위험 계층 예. 아까 360만 명 있는 사람들을 충족시킬 수가 없죠. 예. 이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삶에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지금 현재 그 사회 안전망 주는 걸 보면 굉장히 타이트하고 짜고 예. 기준을 낮추어 가지고 주게 됩니다. 이게 된 원인은 기획재정부가 본래 이 복지 예산을 이런 기준에 모자란 사람은 전적으로 다 지원하겠다 이런 예. 게 아니라 예. 예산을 정해놓고 선정 기준을 거의 맞춰라 이렇게 되어 예.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도 어쩔 수 없이 선정 기준을 굉장히 비인권적으로 인권 진짜 침해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은 재산의 소득 환산제를 갖다가 월 4부를 칩니다. 일반 재산. 월 4부면 연간 50%입니다. 예. 50% 예를 들어서 1억 있으면 연간 50% 5천만 원의 소득이 있는 걸로 칩니다. 이게 도대체 예. 이거 뭐 어떤 이성을 가진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안 주려고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네. 굉장히 불합리하죠. 예. 기준을 현실화해야 된다는 예, 그래서 말씀이시네요. 예. 지금은 현실화 정도가 아니라 뭐 여러 그것뿐만 아니라 부양 의무자의 이제 소득 기준이라든지 예. 재산 기준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비이성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도 행정권에 의해서 하고 예. 있지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대폭 완화를 해야 되는데 예를 예.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있습니다. 독일도. 예. 예. 있는데 우리 같이 타이트하게 하다가 하도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고는 대폭 그 개혁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예. 부양 의무자를 원칙적으로 폐지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월 소득 1,220만 원 이상이 되는 사람 자녀가 부양비를 안 내면은 예. 뭐 제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거의 3인 기준이면 300만 원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대폭 완화시켜야 돼요. 네. 없애든지. 네. 이렇게. 정부 쪽에서 보면은 이제 지원 뭐 기준이나 이런 걸 좀 현실화하고 또 이제 재정을 좀 확충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확충은 예. 기획재정부가 부디 예. 좀 관여를 안 했으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제 복지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네, 그렇죠. 많은 그 것 부분도 같고요. 그리고 많이 이제 있습니다. 복지가 어떻게 보면 국민의 권리인데 네. 혜택이라고 생각해서 신청하는 것 자체를 좀 부끄럽게 여기는 분들도 상당히 네, 많은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이런 인식도 좀 전환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전달 체계, 예. 그 복지 정보의 전달이라든지 또는 급여를 갖다 많이 주겠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상담하는 공무원 수를 갖다가 복지부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 안전행정부가 예. 그 티오로 딱 쥐고 앉아가지고 안 풀어줘요. 예.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굉장히 경로에 과로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또 보트를 냈거든요. 그다음에 복지 정보 전달도 있어 보면 뭐 친화적인 뭐 정보 시스템으로 해서 주겠다 하는데 인터넷을 확충하고 예. 한다는데
빈민 계층들이 무슨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겠습니까?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런 분들, 그런 계층에게 맞는 예.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고 예. 또 이런 분들이 힘드니까 그걸 조력을 해주고 상담해주고 조력해주고 그다음에 이 선정 기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발굴한다 하더라도 예. 선정 기준 오버된 사람들은 그러면 결국 돈이 없어서 못 도와줘요. 발굴해도 못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런 데 대한 예방복지 제도를 대규모로 도입을 예. 해야 됩니다. 예. 최근 일련의 가족 자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사회 안전망을 더 확충해야 된다는 네. 여론도 높고요. 복지 제도를 더 보완해야 된다는 여론 높은데 예. 아무튼 정부에서 제대로 대책을 내놓고 제대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네. 겨냥하는 그 이야기 들으면은 좀 빗나가게 핵심을 안 찌르고 계속 빗나가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면적으로 좀 살살 예. 좀 잘 네. 성찰하셔가지고 예, 예. 제대로 된 빈곤 방지 복지를 좀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서병수 소장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